자, 15번 지나가겠습니다. 자, 최고 차이수가 양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점 지나는 3차함수가 있고, 다음 식을 만족한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gx가 함수니까 좀 정보를 뽑아내보면 g0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g'x는 양변 미분해서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그럼 가조건 보면은, 자, g'x는 0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라고, 즉 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x식을 지금 구해놨으니까, 자, 이렇게 빼기로 된 식을 일명 쌤이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교점식, 둘이 뺀 식을 교점에 관련된 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교점이 일단 4개여야 되기 때문에, 자, 절대값 fx랑 이제 절대값 x니까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인 거지. 자, 일단 절대값 x는 0을 기준으로 v자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는 3차함수, 그리고 최고차이는 양수고 원점 지난다 했으니까 일단은 반드시 이 점을 지나줘야 되죠. 그럼 3차함수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fx를 그렸다고 쳤을 때, 지금 절대값 fx랑 xy 교점이니까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고, 그럼 교점 개수를 확인했을 때 하나, 둘, 셋이란 걸 확인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우린 4개가 돼야 되니까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조금 올려서 이렇게 접하게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4개가 되게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을 이제 생각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gx는 x는 2랑 6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 그림 맞는지 몰라요.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2하고 6에서 극값을 가진다는 건 이 소리죠. g'이랑 g'6이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가조건에서는 실근의 개수가 4개인데 그때 x를 알려준 거죠, 여기서는. 그럼 이 그림에서는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2랑 6인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접하잖아. 그럼 우리가 도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접하게 그려지면은 이제 얘가 극값이 되려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근데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될 수가 없어서 여기가 2랑 여기가 6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서 f6 곱하기 g2가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f6은 지금 이 검은색 이 친구가 이제 fx입니다. 이 친구가 fx인데 그럼 f6은 양수인 거 확인이 되죠. 얘는 양수예요. 그리고 이제 g2를 계산해야 되는데, g2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은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정적분을 할 때는 자, 쌤이 이런 말을 옛날부터 많이 해왔었죠.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y값의 합이라고 했었지. 그럼 모든 y값의 합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0부터 2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건데, 지금 범위를 보면은 f만 이제 절대값 f만 확인하면 이만큼이죠. 절대값 f의 범위만 확인해보면 y값들을 싹 다 모아놨을 때. 근데 절대값 x는 이만큼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절대값 fx에서 절대값 x를 빼는 거야. 그럼 이 y값들은 다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을 했을 때 양수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얘도 양수인데 우리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래프를 좀 다시 그려봐야 되는데, 자, 0 잡고, 자, V자 다시 그려주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fx를, 자, 이번에는 좀 여기 문제가 이거 색깔을 바꿔서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볼록 튀어나와서 이 y 값이 이제 절대값 fx가 절대값 x보다 항상 큰 건데, 그럼 이거 그림을 이런 식으로 보면 좋겠죠. 조금 날카롭게 이렇게 조금 그려주고, 얘가 이제 이렇게 접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접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3차함수가 생겼다고 칠게요. 그럼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접하니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우리 교점이 4개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조금 위로 이렇게, 그럼 그림을 좀 내려줍시다. 이렇게 내렸을 때
그 절대값 x 이렇게 쭉 가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다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2가 일단 여기 2랑 6에서 극값을 가져낸다 했으니까 요 3개 후보가 일단 가능할 건데, 이거는 이제 다 극값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얘가 2였다고 치면은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보자고. 나 조건을 보면은 0부터 2까지, 그리고 0부터 이렇게 2까지 체크를 했을 때, 0부터 2까지를 체크했을 때 절대값 x에 해당되는 영역은 요만큼이죠. 그리고 절대값 f는 이만큼이지. 그럼 파란색이 더 이제 영역이 넓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뭐예요? 파란색 영역이 더 넓으니까 이제 그 뭐야? 이제 요식을 보면은 이제 절대값 fx에서 x 빼는 거니까 이제 음수가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f6이랑 다시 이 g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고, 그럼 얘는 양수가 되게끔 체크하면 어디겠어요? 여기가 6이면 되겠죠. 이거는 접어서 올라갔잖아. 접어서 올라갔으니까 부호가 바뀌었겠죠. 그럼 이 그림이면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만족하는 식을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더러우니까 다시 이제 조금 제대로 다시 그려보면은 지금 이렇게 절대값 fx가 있는 거였고, 3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씌웠을 때 요 상태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fx식을 구해야지 답을 낼 수 있잖아요. f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fx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을 보면은 첫 번째로 f0은 일단 0인 거 확인되고, 여기서 지금 접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f'0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여기가 6이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f6이 6이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1번하고 3번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면, fx랑 xy의 교점의 x좌표가 0이랑 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럼 식을 만들 수 있겠죠. fx 빼기 x는 최고창에서 모르니까 p라고 잡고, 그 다음에 0에서 이렇게 접해야 되죠. 접해야 되는 거니까 x제곱, 접하면 중근 가지니까. 그 다음에 6을 근으로 가져야 돼서 여기까지 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자, 이 f'0이 1이라는 거는 이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실제로 미분에서 대입해 보시면 p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이제 또 다른 게 어떤 거였냐, 2를 여기로 체크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로 해도 성격은 똑같은 게, 지금 이 부분이 접어서 올라간 부분이에요. 접어서 올라간 부분.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던 거야? 내려왔을 때는 이제 여기가 2,2 자리잖아. 여기가 2,2 자리인데 f 입장에서는 뭐였던 거야? 접어서 내려왔으니까 2, 마이너스 2였다는 거죠. 그래서 2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으로 해도 똑같고요, 이 점으로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으로 해도 똑같고, 요 점으로 해도 2, 마이너스 2를 지났어야 됐어요, f는. 그래서 그걸 대입해주면 되네.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좌변 그냥 바로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4는 4p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 값을 계산해 주시면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x에다 8 대입하면 되니까 f8 빼기 8은 4분의 1 곱하기 64 곱하기 2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가 32가 돼서 마이너스 8 이항시키면 40이 나오죠.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가지고 조건에 만족시키게 그래프를 좀 맞춰서 생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면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그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f' C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fx 값을 구해야 되네. 자, 근데 여기서 f' 10이니까 미분한 다음에 10을 넣으라는 건 여기서 어떤 사실을 내포하고 있냐면 상수항 몰라주세요.
어차피 미분하면은 상성은 없어지니까 이제 요 한글을 철자 맞추자. 상수항은 몰라도 된다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자. 자, 0이 아닌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건 우리가 항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요 식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좀 봤을 때 여기서 이게 그 언제냐 2024년에 2024 수능? 그러니까 2024년에 본 수능 그걸 이제 2호 수능이라고 하는데 이 형태랑 되게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지고대로 이 식을 가지고 풀려고 하면요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좀 이 식을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좀 이제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2x분의 f 2x 빼기 0이라는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를 분석해보면은 지금 이 식이 3차식입니다. 3차식이죠. 그리고 여기에 2x로 나눴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식이 2차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x 나왔으니까. 물론 이제 분수 형태가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잠깐 식으로 보여주면은 fx를 x세제곱 ax제곱 bx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f0을 뺐으니까 상수항은 없어져요. 그럼 이걸 이렇게 2x로 나누는 거잖아. 여긴 f2x를 대입했지만 대입 안 하고 얘기할게요 그냥. 그럼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약분되면은 결국 2차식이 깔끔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0이 아닌 실수 x라고 준 게 이제 약분해도 괜찮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식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지울게요. 그러면 2차 함수가 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럼 얘도 다시 보면은 얘는 이제 미분을 했으니까 계산을 했을 때 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2차식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합시다. 2차식일 수도 있고 1차식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2차식 이하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얘는 이제 4차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해석하면 뭐야? 이 2차 함수가 이 가운데 있는 2차 함수가 요 2차 함수보다는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차보다는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식 정리를 좀 한 번 더 근데 이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봤을 때 fx 식을 구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잠깐 이걸 식을 조금 정리를 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이 식을 정리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x를 일단은 아까 처음에 썼던 것처럼 이렇게 좀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이제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3x제곱 2ax 더하기 b 이게 아까 쌤이 적어놨었죠. 2025 수능 이때 풀이도 이렇게 식 잡아서 풀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되게 유사하게 풀립니다. 그럼 2x분의 어차피 f0이니까 c는 안 쓸게요. 그럼 8x 세제곱 4ax 제곱 2bx x 대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식 정리가 되죠. 4x 제곱 2ax 더하기 b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립부등식이니까 이렇게 식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식을 좀 적어볼게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4 8x제곱 4x 더하기 2b. 자,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이걸 넘기고 8x제곱을 넘기겠습니다. 넘겼을 때
식이 잘못된 거는 식이 딱히 잘못된 건 이제 없고요.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2ax 더하기 b 이렇게 적히게 되고요. 자, 2번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2번은 자, 지금 여기 2ax 플러스 b 있죠? 요거를 이제 못 보면 이제 문제 풀 때 좀 난감해집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4x 제곱만 이항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입니다. 4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 그게 x 4제곱 이하라고 했을 때 이 친구만 넘기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2ax 더하기 b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아까보다 더 해석하기가 쉬운 게 요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는 항상 위에 있고 요 4차 함수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식이 딱 정확히 잡혔기 때문에 다시 요 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도 A 있고 B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림 그리기가 좀 까다로운데 얘는 그림 그리기가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그림을 그리면 꼭지점이 0,-4니까 이쪽이 형성돼서 위로 볼록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니까 얘는 0이 중근이고 나머지 두 근은 2랑 마이너스 2.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아, 근데 이제 극소값을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얘를 미분해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8x니까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 x가 루트 2일 때를 이제 대입해보면 루트 2 대입하게 되면은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에서 여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자, 여기 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4차보다 항상 아래 있고 2차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이 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려져야지만 가능하죠. 1차 함수를 그릴 때. 그러니까 이제 A는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B는 마이너스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fx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럼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f'10은 296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게 이 당시 작년 수능에서 썼던 풀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식 잡아서 들어왔던 거. 그래서 조금 유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22번으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2번 같은 경우는 조금 계산이 많습니다. 근데 난이도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아마 이번 시험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거는 15번 문제가 가장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21번도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게 눈치채기가 되게 힘든 유형이어가지고 쌤도 꽤나 고민을 했던 문제입니다. 아까도 잠깐 멈췄었죠. 자, 22번 보면은 자, 곡선 y는 로그 2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로그 함수 위에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 A에서 y는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건 그림 안 그리면 안 되겠네. 그림을 자,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로그 2x를 그렸어요. 그리고 여긴 1인 건 당연한 거고, 뭐 어딘가에 a, b가 있대요.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잡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y는 x를 이제 그려줍시다. 그 다음에 y는 x에 a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대. 요거를 p라고 하자고 했네요. 그 다음에 점 b를 y는 x 대칭 시키래. 그거를 q라고 하지. 여기를 대충 q. 그러면 y는 x 대칭이니까 이게 수직이 등분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4점 만족한대요. 자, 보니까 AP의 y절편하고 BQ의 y절편을 뺐더니 2분의 13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AP 직선이면은 요 직선 말하는 거고, 요 직선. 자, 여기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게 90도, 90도가 똑같으니까 서로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기울기가 일단
같다는 걸 여기 정보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울기 같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AB 기울기는 또 7분의 6이라고 줬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기울기를 알려줬네요. 근데 그래 놓고 뭐래요? 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라는 거를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해서 만들어 가봐야겠죠. 얘랑 평행하다고 했는데 이 기울기는 이 y는 x의 수직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선 AP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y절편을 모르니까 k라고 할게요. 그럼 y는 이제 마이너스 x 더하기 k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직선 BQ도 이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y절편끼리 뺀 게 2분의 13이라고 했으니까 BQ의 y절편은 얘는 k 빼기 2분의 13 이렇게 해야지 y절편끼리 뺐을 때 2분의 13이 나오겠죠? 그럼 물론 그림이 좀 틀렸다는 게 이제 밝혀집니다. 왜냐면 지금 가족권에 의하면 AP의 y절편이 더 커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AP의 y절편이 센 그림에선 더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B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쯤에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대략적으로. 뭐 대략적인 겁니다. 뭐 정확히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여기가 Q인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 빨간색 선도 지워버리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수직 이등분 다시 꼭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AB 기울기가 6분의 7이었고요. 이렇게 그림 보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뭔가 문제에서 더 주어진 게 지금 현재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좌표를 잡으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울기가 7분의 6이라는 게 도대체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럼 좌표를 잡아 주겠습니다. 일단 점 A의 좌표를 AB 안 썼죠. A, B라고 잡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B의 좌표, A, B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로그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로그 2A라고 잡고 B를 B, 로그 2의 B라 잡시다. 문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럼 Q의 좌표는 Y는 X 대칭했으니까 식이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 의해서 기울기가 7분의 6이니까 식 만들면 B 빼기 A분의 로그 2의 B 빼기 로그 2의 A, 요게 7분의 6이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A라는 좌표나 B라는 좌표가 각각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도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은 A 더하기 로그 2A가 K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B 더하기 로그 2의 B가 K-2분의 1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게 보이네요. 자, 요거랑 좀 틀을 맞추기 위해서 얘를 뺄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K도 없어지겠지. 그럼 B 빼기 A로 정리하겠습니다. 로그 2의 B 빼기 로그 2의 A는 마이너스 2분의 13까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 B 빼기 A, 얘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럼 이거를 넘겨줍시다. 넘겨주게 되면은 로그 2의 B 빼기 로그 2의 A는 A 마이너스 묶읍시다. 마이너스 B 빼기 A 마이너스 2분의 1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대입해서 식 이쁘게 정리하시면요, 마이너스 쪼갠 겁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3, 요거는 7분의 6까지가 돼서 일단 얘를 넘기면 7분의 13이 될 거고 13, 13 날라가고요. 그럼 B 빼기 A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B 빼기 A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B 빼기 A를 구했고, 근데 마이너스 꼴 빼기 싫으니까 이걸로 정리합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구했으니까
어디냐? 여기다가 대입해야겠죠? 여기다가 대입해주게 되면은 로그 2의 b 빼기 로그 2의 a가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로그 2의 a분의 b가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a분의 b는 8분의 1 따라서 a는 8b라는 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b는 2분의 1이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4라는 게 정리가 돼서 ab 좌표를 구했습니다. 그럼 ab 좌표를 구했으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k도 구할 수가 있게 됐죠. a가 4였기 때문에 4 더하기 2는 k니까 k는 6이라는 것까지 정리가 되면서 모든 준비물이 다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물이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요 사각형의 넓이였습니다. 사다리꼴 넓이였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직선 두 개씩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랑 y는 마이너스 x k가 6이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 그 평행한 두 직선 사이 요 거리가 결국 이 지금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의 높이라는 거 이용할 수 있으니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일단 일반형으로 정리를 다 해주고 이제 루트 2분의 상수함끼리 빼면 되는 거였죠. 상수함끼리 빼고 절대값 때리면 2분의 13까지 즉 2루트 2분의 13 여기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윗변 아랫변인 요 AP 길이를 구해줄 건데 AP 길이도 마찬가지로 점직사로 구하면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럼 여기는 지금 y는 x라는 선이니까 준비물이 x-y는 0이고 그 다음에 a라는 좌표는 2콤마가 아니라 4콤마2인 게 확인이 되니까 점직사 쓰면 루트 2분의 4콤마에 대입하면 2 그래서 루트 2까지 등장하고 그 다음에 BQ 길이는 요거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때릴 거예요. 그럼 B의 좌표를 알아야겠죠? 그럼 B의 좌표는 아까 X 좌표가 2분의 1이었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루트 2분의 또 대입하면은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유리화 해주게 되면요 4분의 3 루트 2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제 윗변 곱하기 아랫변 곱하기 2하니까 2분의 3 루트 2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3 루트 2 더하기 루트 2 윗변 더하기 아랫변 했고 높이 해줬고 그 다음에 2분의 1까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얘는 5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분의 1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루트 2 루트 2 날라가고 그럼 8분의 65 따라서 73을 답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그냥 식 만들고 정보 보는 거라 좀 22번 치고 굉장히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이해 안 되는 건 다음 주 우리 6월 모의고사 풀 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